이런저런 이유들로 그 행동을 허용하게 된다면 내가 하고 싶은 건 어떻게든 해 라는 경험치가 쌓이면서 통제가 되지 않는 아이로 서서히 성장하게 되겠죠. 네, 안녕하세요. 이민지 육아상담소 이민주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우리 아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 라고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실제로 제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관찰한 말 안 듣는 아이의 행동, 그리고 그 상황을 대처하는 부모의 모습까지 분석해드리면서 원인을 찾아보는 말 안 듣는 아이 그 이유 사례를 좀 공유를 해볼까 해요. 첫 번째 사례는 36개월쯤 되는 4살 아이고요. 구강검진을 했는데 벌써 충치가 보여서 씹어먹는 비타민이나 단 것들을 좀 제한하라고 하셨대요. 저랑 함께 있는 동안 아이는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마이쮸를 먹고 싶다였고, 엄마는 의사 선생님이 마이쮸 먹으면 안 된다고 했지, 너 치료 중이야 지금 이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떼를 쓰기 시작하죠. 아이는 엄마에게 1시간가량 떼를 썼고요. 엄마는 아이에게 안 돼, 의사 선생님이 먹으면 안 된다고 했어 라고 일관되게 대처를 했어요. 물론 아이는 중간에 짜증도 내고 옆에 있는 물건을 집어 던지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죠. 그렇게 1시간쯤 지나면서 아이가 포기하는 자세를 취하더라고요. 여기까지 보면서 일관되게 그래도 잘 견디시는데 왜 이렇게 떼쓰는 시간이 길고 반복된다고 하실까 생각하는 그 순간 엄마도 아이가 포기하려는 걸 눈치를 채고 아이의 표정을 보셨는데 입꼬리가 정말 이만큼 내려가 있었고 속삭한 눈을 딱 장착하고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그때 엄마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 그럼 딱 하나만 먹는 거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너 더 달라고 떼쓰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마이쮸 하나를 건네줍니다. 자, 여기서 우리 아이 떼쓰기가 왜 고쳐지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눈치채셨나요? 첫 번째 포인트죠. 1시간을 일관되게 안 된다고 했지만 마지막에 아이가 포기하면서 풀 죽은 모습을 본 엄마가 마음이 약해져서 그러면 딱 하나만 줄 거야 라고 했죠. 이 상황에서 결국 아이는 내가 1시간을 노력한 대가로 마이쮸 하나를 얻었다라는 학습이 될 것이고, 부모가 안 된다고 했을 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엄마는 다 안 된다고 하지만 떼쓰면 할 수 있는 거, 결국 얻어낼 수 있는 거, 대부분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원하는 건 이렇게 누리고 있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는 아이가 1시간을 떼를 쓰는 과정에 짜증내고 울고 던지고 소리 지르고 그런 행동을 했어요. 이때 의사 선생님이 마이쮸는 안 된다고 했어의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야 하지만 대신 엄마가 다른 간식 줄게, 너가 좋아하는 빵 줄까? 치즈볼 줄까? 아이가 원하는 걸 줄 수 없다면 안 돼 말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를 제시하거나 함께 의견을 나누며 찾아보는 제스처를 취해 주셔야 해요. 이게 반복되어야 엄마, 그럼 마이쮸 말고 빵 줄래요? 이게 조절할 수 있는 아이로 발달해 가는 겁니다. 두 번째 말 안 듣는 아이 사례를 공유 드리고 공통적인 부분을 또 코칭을 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 사례는 20개월 전후 아이였고요. 요즘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될 때까지 고집을 부려 엄마 아빠가 아이 하나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마찬가지로 하루 종일 함께 지내면서 아이와 부모를 관찰했는데요. 아이 하나에 엄마 아빠가 번갈아 붙어 진땀 빼는 모습이었는데 사실 이 개월수 키우는 엄마 아빠는 대부분 비슷한 모습일 겁니다. 하리보 젤리 한 봉을 다 먹고 나서 아이가 하나를 더 뜯으라며 몸을 막 활처럼 뒤로 뻗대며 울기 시작하더니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 라고 했고, 아이가 소리를 꽥 지르기 시작하니 얼른 뜯어서 한 봉을 더 쥐어줬어요. 2층 카페에서 이렇게 난간을 잡고 구멍 아래로 이렇게 고개를 내밀어 보고 싶어 했는데 위험해, 안 돼 라고 하지만 아이가 떨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보호하듯이 잡고 고개를 내밀어서 보는 건 허락하고 있는 상황. 엄마 가방에 있는 주스 한 통을 다 비우고 또 먹겠다고 떼를 쓰면 하나만 먹고 밥 먹어야지,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 말은 하면서 손은 나머지 하나를 뜯어서 아이한테 주고 있는 이런 상황들의 연속이었어요. 20개월 아이를 3글자로 표현하라면 저는 무법자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아직 옳고 그름의 판단이 어렵고 말이 통하지 않고 자아가 강해지면서 고집은 어마무시한 단계인데요. 그래서 아이가 이런 행동을 하는 건 부모가 아이를 잘못 키워서가 아니에요. 그 어떤 아이도 보일 수 있는 당연한 모습이고 당연한 시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부모의 대처가 굉장히 중요해요. 24개월에서 36개월
6개월, 길게는 48개월, 4돌쯤 되는 시기까지 뭐가 옳은 행동인지 뭐가 틀린 행동인지 어른들은 아이에게 그 기준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말로는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순간 감당하는 게 힘들고 기다리기 지쳐서, 또는 애가 너무 어리니까 뭘 알겠어, 아직은 뭘 해도 귀여우니까, 이런저런 이유들로 그 행동을 허용하게 된다면 결국 아이에게 옳고 그름의 기준이 3돌이 돼도 4돌이 돼도 제대로 정립이 되지 못해요. 뿐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건 어떻게든 해 라는 경험치가 쌓이면서 연령이 높아지면서 더 거센 저항과 거친 말, 행동으로 제멋대로가 되고 통제가 되지 않는 아이로 서서히 성장하게 되겠죠. 이때 대부분의 부모는 뭐가 잘못된 거지 이 양육의 태도와 환경을 점검하기보다는 우리 애는 어릴 때부터 고집이 너무 세서로 퉁쳐지는, 합리화 돼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관찰한 이 2가지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실천해야 하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2돌 전후의 아이가 제멋대로 통제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은 발달 과정에서 너무도 자연스러운 건데, 이때 어른은 아이에게 일관되게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에 대한 기준을 수백 번 반복해서 알려줘야 한다. 그런데 안 돼에서 끝나면 아이 본인이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고 그 상황을 수용하기는 힘든 단계이니 안 되는 것 대신 되는 것을 대체하여 알려준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안 되는 것과 되는 것의 기준이 전달되면서 융통성 있게 아이의 짜증과 울음에 대처할 수 있다. 단 첫 번째 사례처럼 엄마가 아이의 표정이나 말, 행동에 마음이 약해져서 이번 딱 한 번만 허용하는 거다 라는 변수를 던져서 혼란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2번째 엄마처럼 말은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실제로 아이가 원하는 건 다 얻어지는 상황으로 혼란을 주어서도 안 된다. 올바른 대처법에서 상황까지 좀 예시를 들어드리면 더 이해가 쉽겠죠? 자, 이렇게 대처하세요. 예시 상황이에요. 엄마가 요리하는 걸 보고 아이가 칼을 만지고 싶어 하는 상황이에요. 위험해서 안 돼 라고 했을 때 아이는 위험해서는 잘 들리지 않아요. 안 돼를 듣고 소리 지르고 울며 때를 쓰기 시작해요. 이때 위험해서 칼을 만지는 건 안 돼 라는 기준은 변하지 않아야 해요. 대신 엄마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잼나이프나 빵칼 줄게 대체물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때 아이가 흥미를 돌릴 수 있는 정도의 관심거리가 돼야 되는데 플라스틱 칼 하나만 주면 사실 아이의 관심을 돌릴 수는 없거든요. 엄마가 자르고 있었던 당근을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려서 플라스틱 케이크 칼로도 충분히 쓱쓱 자를 수 있게 해서 도마 위에 딱 올려줍니다. 그리고 엄마는 엄마 거, 아이는 아이 거 함께 칼질을 해요. 그냥 위험해서 안 돼 라고 하면 아이는 칼이 만지고 싶고 엄마가 하는 칼질이 하고 싶어서 1시간을 울 수 있어요. 또는 아이에게 칼 손잡이 부분을 잡도록 하고 엄마가 손을 감싸서 나름 덜 위험하게 경험시켜주는 경우도 있겠죠. 엄마의 도움으로 결국 이 위험한 칼을 만지도록 허용한다면 칼은 위험해서 아이들이 만질 수 없어 라는 이 기준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 기준을 일관되게 지키면서 융통성 있게 아이가 흥미 전환하여 더 이상 떼쓰지 않을 수 있게 하는 부모 역할, 조금은 이해가 될까요? 처음에는 잘 되지 않고 힘들고 시행착오를 거치지만 이렇게 1, 2년을 보내고 4살, 5살쯤 되면 엄마가 위험해서 안 돼 라고 했을 때 경험에 따라서 엄마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때? 스스로 대체물을 찾아오거나 대안책을 제시하기도 해요. 아이들은 절대 그 자리에 머물지 않아요. 매일 매 순간 성장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길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일관된 방향으로 표지판 역할을 해줄 수 있어야 하겠죠. 그게 말처럼 쉬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 잘 압니다만 그렇다고 놓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아이들에게 여러분이 표지판이 되어주듯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가야 하는 방향의 표지판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너무도 일상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말 안 듣는 아이 사례 2가지로 아이의 행동 분석과 부모의 역할에 대해 해석해 보았는데요. 우리 아이 이런 사례도 다뤄주세요 하시는 힘든 상황들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남기실 때는 아이 원령 꼭 표시해 주셔야 하고 개별로 댓글 코칭은 못 드릴 수 있지만 오늘처럼 영상으로 또 사례 다루면서 코칭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유익한 육아 정보로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